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당 까치마을 4구역, 무지개마을 4구역과 각각 업무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지난해 7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미뤄져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여기는 부동산 레이저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는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과 경제 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관심은 많지만 전문 용어나 시장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꼭 잘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5일 전 세계 예술의 날입니다. 이날은 2019년 유네스코가 예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이 창의성과 혁신,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에게 제공하며 지식 공유와 호기심, 대화의 장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술가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파리에서 열리는 이날의 문화 행사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반짝이는 영감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코의 아티스트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그 영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어서 분당 재건축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분당 까치마을 4구역과 무지개마을 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8일 이틀에 나눠 협약식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띄는 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의 97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 이는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직접 받아 지자체의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까치마을 4구역은 약 1,100가구로, 무지개마을 4구역은 약 1,800가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LH는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목표로 성남시의 일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당 재건축, 이제 2차 사업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꺾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이후 7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자니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올리자니 이미 어두워진 성장 전망이 나빠질 수 있어 동결을 제외하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요. 10일 있었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였습니다. 이 총재는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 차질로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 전쟁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통화정책 방향문에 3번, 기자회견에선 4번이나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평소 공개해온 3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번엔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이 된다면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에너지 인프라 파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는데요. 더불어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세계 국채지수 가입 효과와 서학개미 매수세 감소 등을 고려하면 중동 상황이 안정될 경우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1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휴전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새 총재 취임 이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뭔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까지 금리를 동결시킨 이 총재의 선택이 어쩌면 최선이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지난 10일 석유 최고 가격이 발표됐는데요.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됐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빈치의 사랑과 전쟁 들으시면서 전쟁이 끝나길 기도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과유예 종료 시점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5월 9일로 유지하되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에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특히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배경에 대해 4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면 심사 소요기간이 15영업일인 만큼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면서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인데요. 국민과의 눈치 싸움을 하는 걸까요?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무려 9,500건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단연 노원구였는데요. 약 1,900여 건으로 2위인 구로구 835건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노원구의 10억 이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약 5억 9,700만 원, 성북구 7억 7,600만 원, 강서구 7억 1,300만 원과 비교하면 노원구가 1억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부담이 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반면 강남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10억 이하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성동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30건도 안 되었고 거래된 아파트도 대부분 수십 년 된 노후 단지였는데요. 이번 매수 행렬의 주역은 바로 3040 세대입니다.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까지 오르자 더 늦기 전에 내 집이라도 마련하자는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들이 외곽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은 매물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연초 대비 매물이 12.7% 감소했고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가성비 매물일수록 나오는 족족 사라지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매물만 쌓이는 추세입니다. 광진구는 연초 대비 매물이 29%나 늘었고 동작구, 용산구, 강동구, 서초구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살피고 속도감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가까이 미뤄져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뛰면서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관심이 큰 단지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초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옛 반포 1단지 3주구입니다.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7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었는데요. 공시가 상승 여파로 최대 1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서초구로부터 1인당 4억 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은 바 있었는데 놀랄만 하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하고 나서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단지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한 경우는 있어도 실제 준공 후 확정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준공 시점의 자산 가치에서 조합 설립 시점의 가치와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결국 준공 시점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공시가 상승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후 자산 가격뿐 아니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최종 부담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반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2006년 도입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시행을 하게 된 거 보면 참 산 넘어 산이었나 본데요. 이왕 내시는 거
기분 좋게 내시라고 썬데이 모닝 마룬5 노래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당 까치마을 4구역, 무지개마을 4구역과 각각 업무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지난해 7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10억 이하 아파트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미뤄져 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더니 벌써 봄이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길가에 라일락이 피고 봄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미는 거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옷차림은 점점 얇아지고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겠죠? 여름이 오기 전에 올 초에 마음먹었던 계획들 한 번씩 꺼내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용감하고 씩씩한 자우림의 매직 카페 라이드입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 다음 주에 만나요.